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천주 리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인터넷 그룹이죠.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요. 그 전날 목요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운드 피겨 $100만 지켜준다면은 단타 맛집이 될 수 있다라고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목요일 당일에는 못 가고 이제 금요일 날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타 수익 매매에 있어서 라운드 피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두 같은 차트를 활용한다면은 바라보는 곳은 단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0, 100, 110, 120 요렇게 숫자 0 으로 딱딱 선이 그어지죠. 그런 경계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에 상장을 하고서 이제 $100를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한참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5번 정도 이렇게 $100 선에서 멈칫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거는 이제 숫자 자릿수가 바뀌기도 하고요.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 단위로 끊었을 때 이렇게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보유자들이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이냐,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차트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0 돌파 후 5번 지지하려는 모습인데, 라운드 피겨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경계선을 뚫게 되면은 기존의 저항이었던 게 지지선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만약 $100만 빠지지 않는다면 요거는 인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목요일 날은 이제 쭉 빠졌죠, 장중에. 장중에 빠졌지만은 그래도 들고 계셨다면은 금요일 날 아마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을 때 아마 예상되는 이제 투자자들의 모습을 한번 3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종가 무렵에 가격이 좀 빠졌었죠. 그리고 인제 종일 분할 매수, 그냥 시간대별로 얼마씩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좋은 가격을 선점을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금요일 날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30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폭등을 했을 때 이럴 때 인제 산다면은 사실상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또 차익실 물량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요 날이 아마 요 정도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오프쇼 고런 캔들 모습으로 캔들이 20선 밑에 있다가 인제 위로 올라갔던, 와서 지지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 번 빼고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뺄 거에 대비해서도 그 매매 계획에 미리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루 이틀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 매매는. 그래서 이제 좋은 가격을 아마 선점을 하셨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목요일 날 장 초반에 좀 빨리 매수를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실망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손절선 100 이라는 거를 만약에 기다리셨다면은 아마 준수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인제 좀 안 좋은 케이스죠. 목요일 날 이제 매수를 했더니 시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 막판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손절선이 어디고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냥 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행위는 그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같은 손절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팔면 오른다.' 라는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매매에 있어서 자신감도 잃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단 하루 만에 수익을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매 계획도를 움직여야 되고, 매매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매수하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괜히 심리만 흔들리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버려야 될 게 바로 즉흥성이에요.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그냥 어그러뜨리고 파기해 버리고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는 항상 계획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획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죠. 수익 구간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차트가 수익이 날 것 같긴 한데 바로 요 지점, 예, 요 지점에 난다. 이렇게 인제 확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충 요 언저리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날 수 있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제 핀포인트식으로 딱 여기가 수익 구간이야.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 이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매매 계획이 없다면 날씨에 따라 손절만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장세라는 거는 이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또 이렇게 훅 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는 건데 가격 변동이 생길 때마다 손절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난 기회를 잡지 않고 그냥 놓치기만 할 거야. 손절만 할 거야. 날마다 손절만 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실 구간의 괴로움 요게 사실상 그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매수 매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손실 구간에서의 어떤 대기 방식 요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 구간의 괴로움도 매매 계획을 믿고 있다면 차분히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죠. 사실 어제 그저께 새벽에서부터 이제 어젯밤까지 수익이 나는 수익 출발 열차가 인제 뭐 11시 반 12시에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되는 시간인데 하루 정도 되는 시간을 못 기다려 가지고 이거를 손절하고 던질 거라면은 사실상 '주식하고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제 손절은 어떨 때 해야 되는가?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제 뭐 주식 방송이나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2% 3% 손절임 선을 잡고서 대응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2% 5%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손절해라. 예. 근데 요거는 사실상 그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고 어떤 계획이나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인제 무지성으로 그냥 요 숫자만 보고 시장에 갖다 바쳐라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갖다 바쳐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제 계좌가 녹으면서 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절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손절이라는 게 결국 무슨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POC 과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개념 증명이라는 거죠. 프루프 오브 컨셉. 그래서 요런 이제 가설이나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면은 요게 어떤 식으로 인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고런 게 없고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손절이라도 해." 요런 식의 인제 언급이 많은데요. 요런 거는 이제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된다는 거죠. 손절을 하면 수익이 쌓인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럼 2-3% 손절을 하고서 어디 가서 5-6%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5-6%를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찾으러 갔다 안 되면 또 2-3%를 또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 계획이 신중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고서 매수하고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매수 전에 여러 가지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어떤 검증을 스스로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중에도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잡은 손절선이기 때문에 요건 꼭 지키자.' 이것이 바로 인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남이 갖다 주는 그런 원칙을 인제 세울 게 아니고 본인이 매매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인제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인제 원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절이 능사라는 얘기는 결국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면은 먹는 거고 뭐 아님 말고. 그래서 아님 말고를 계속 반복하면 계좌가 인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손절해야 될 타이밍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매 계획에 있는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매 계획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획이 적은 타이밍에서만 손절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즉흥적으로 '아 못 버티겠다. 손실이 너무 커져서 못 버티겠다. 그냥 끊고 나오자.' 이렇게 무지성으로 손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욕심과 변덕을 키우게 됩니다. 그럼 인제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인제 뇌동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뇌동매매를 할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그냥 저절로 가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마음속에 욕심의 그릇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 수익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매수 매도를 통해서 그냥 도파민을 계속 분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변덕. 매매 계획을 쓰긴 썼어요. 썼는데 딱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면 또 인제 바꿔 버리고 번복해 버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좀 바보 같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지키다 보면 결국에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욕심과 변덕이라는 거는 내가 흐름이 좋다가도 그걸 한 번에 그냥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라도 하락이 오래 지속되어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면 자금 회전을 위해 잠깐 탈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잠깐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또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을 뭐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종목에 뭐 애정을 갖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이 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손절선을 쳐 주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21선이 있는데 그걸 깨지 않고 여기서 다시 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굳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인제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에서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서 '이 하락 추세가 길어질 것 같다.' 하면은 좋은 종목이라도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절이라는 게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계획은 없지만 회사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뭐 뉴스나 뭐 자료를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제 시간이 지나서 매매를 하는 중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장부 조작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뭐 섹터 전반에 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인제 매출이나 수익 요런 부분에 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 인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종목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1 번 케이스는 종목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니고 타이밍을 버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 번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종목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해야 될 타이밍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2-3% 빠져서 손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절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낸 거는 정말 꼼꼼히 계산을 해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매매일지를 보면서 뽕에 차는 거죠. 하지만은 손절을 내가 얼마 했고 얼마의 손실을 키웠고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 자체가 이미 그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서 주식에 접근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인제 '다음 베팅에서 복구한다.'라는 그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손절로 방어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절을 안 할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종목을 찾게 돼 있고 좋은 차트를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이나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간 종목들이 많죠. 그 종목들을 아마 그전에도 뭐 1 년이고 2 년이고 전에 손절을 했다면은 결국에는 인제 내 그 타이밍에서 손실을 일부러 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이 가장 좋다. 요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서클 인터넷을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수익률이나 요런 거에 인제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익이 났는지 고거를 인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인제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는 어떤 일정한 손절선을 거의 모든 투자자들, 매매하는 분들이 요걸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오면은 사야지.' 또는 '여기를 버텨주면은 따라 붙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인제 컨센서스고, 주식은 컨센서스를 통해서 마지막 트리거를 당겨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